좋은 친구라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더러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수시로 변해요. 상황에 따라 틀리고 목적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생님은 저 혹시 이해관계하고 가치관계를 혼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이익이 안 되는 사람 또 좋은 사람과 선과 악과 이해관계를 지금 혼동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떤 좋다 나쁘다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속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죠. 아니 이해관계는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든 가치든 이해관계든 좋다 나쁘다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그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치라는 거 있잖아요. 가치니 이상이니 하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가치라 그러잖아요. 가치관.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또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라. 올바른 인생관을 가져라 할 때 그 가치관 속에는 최고의 선이 포함된 거잖아요. 선. 내가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이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선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까우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가치관에서 멀어지면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가치관이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그리고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면 분쟁이 생기니까 이걸 조정하는 역할로서 이제 정치라든가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친구를 사귀거나 뭐 주인을 섬긴다고 할 때 여기 주인이라는 게 이제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 마음을 의탁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내가 저한테 조언을 해줄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옳은 가치관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떤 걸 인생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누구나 옳게 여기는 바가 누구나 있지 않나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어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가 이제 퍼졌느냐면 이제 거처를 옮겼을 때 어디 낯선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섬겨서 내가 좀 편안해질까 여기서 이제 얘기가 갈래가 퍼져나간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는 게 뭐냐면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대전은 이제 지금 제 경우를 예를 들게요. 제 경우. 제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이제 대전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럼 제가 어떤 분을 제가 선생님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지도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지도 교수님께. 제가 대사소사 지금까지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대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 서울서 많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학문을 하던 뭐 무슨 일을 하던 결정을 할 때 제가 어떤 분에게 조언을 들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어떤 분을 만나라. 그게 누구냐면 충남대 조정욱 교수님을 만나라고 그랬었어요. 화서모님도. 근데 저는 그 뜻을 몰랐죠. 그때. 그래서 저는 그 가까이 못한 게 지금 후회스러운데 어떤 분을 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딜 갈 때 그 자기가 이제 스승으로 섬기는 분을 한 분씩은 꼭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저희 동네에 그 외부에서 이사를 한 분이 왔거든요. 젊은이가 왔는데 명절 때고 언제고 꼭 저희 집에 와서 아버님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사소서 항상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일을 해결해주고 또 그 친구가 이렇게 좀 뭐 무슨 일을 하게 어려우면은 서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방향을 일러주시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네.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좋네. 저희 아버님도 할아버님이 계실 때,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부모님의 친구분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친구니까 아버님의 친구는 아버님하고 똑같이 대하는 게 우리 사회의 옛날 도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분을 주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분을 그 주인으로 모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 말씀 그건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요. 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쭉 이제 설명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요. 100%.
그 제가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또 윗분들에게 배운 바예요. 그게 배운 바고 또 논어 안에서도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제 현대 사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 현대 사회라고 해서 또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섬긴다. 지금 누군가 누구를 소개받아서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 하는 아니 그런 그게 아니라 섬기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상의를 해야 되잖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저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자아이가 결혼을 할 때 내가 결혼을 지금 해야 돼. 어떤 신랑이 누가 소개를 받았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여자아이가 그러면 누구한테 상의해요? 엄마가 아닌다면, 엄마 아빠가 아니면. 근데 그때 상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겠죠. 그때 상의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멘토가. 이게 멘토예요, 멘토. 어떤 사람을 멘토로 섬겨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근데 그 멘토가 필요 없다. 또는 멘토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일관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지 않나? 어떤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넷 보고 결정한데 사람도 점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모르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그건 신탁을 하는 거죠. 신탁. 그 신탁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여기도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점쟁이하고 가까이 지내겠다. 그건 신탁하는 거예요. 누구나 한 사람은 자기 스승이 있어요. 그런 스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사회에 우리 사회에 스승이 없다 그러거든요. 저는 한 분이 계세요. 홍성에. 저는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상의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제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의 경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두어 분 계시는데 항상 상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가 무슨 어디 강의를 나가든가 뭘 하든 간에 어떤 사람한테 제가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이걸 어떻게 들이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꼭 상의를 해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멘토 그룹을 정할 때 어떤 분을 정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건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저는 네. 다 이제 선생님 얘기 이해하고요. 네. 또 멘토가 되는 사람,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목사님일 수도 있고 스님일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은사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지금 말씀 중에서 누구를 섞여라라기보다는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누가 주인이 되라 그거보다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라. 이게 더 적합하다. 선생님 제 말씀은 여기서 이제 멘토 그룹 제가 멘토라는 말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친한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인으로 삼을 만하다 이 말을 이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요 문장을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멘토라든가 그러니까 섬긴다는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나의 내가 대사소사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상의할 사람으로 하겠느냐 이걸 이제 그렇게 수정하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논어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그 친한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친한 일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동안 사귄 사람들은 함부로 버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회사를 운영할 때도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한 사람은 큰 잘못이 없는 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많은 재능이 갖춰져 있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영업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을 영업적으로만 쓰면 되는데 저 사람이 회계까지 하길 바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재능만 보고 쓰는 거잖아요. 하나만 보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도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어요. 가난해질 때도 있고 부자해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옛날 오래된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관계, 가족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가족관계가 분쟁이 제일 많아요. 가족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친한 친구들, 또는 그 친한 친구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 그것도 오랫동안 30년, 40년 동안 사귄 사람들이 있잖아요. 30년,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사귄 사람, 오랫동안 사귀고 만난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라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그 주위의 친구들하고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붙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사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사람다움을 보는 것이지 다른 걸 보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소인은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섬기는 건 어렵다 그래요. 근데 군자는 섬기는 건 쉬운데 기쁘게 하기는 어렵대요. 그러니까 소인은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섬기기는 어려워요. 왜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런데 군자는 섬기기는 쉬운데 기쁘게 하기는 어렵대요. 그래서 여기서 인부실기친으론 역과종해라. 이게 뭐냐면 그 친한 사람, 그 친한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인으로 삼을 만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밑으로 가라는 거죠. 제가 아들애한테도 그랬어요.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회사에 들어가면 뭐 부장도 있고 임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얘도 처음에는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 내가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잘 도와주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너는 그게 훌륭한 거로 보지만 인생은 길게 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형제관계가 원만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귄 친구가 주위에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을 택해라. 그래야 네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은 너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삿된 짓을 하면, 잘못된 짓을 하면은 그 사람은 너를 떠날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버림을 받을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버림받을 때 이때가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이제 소인은 기쁘게 하기는 쉬워요. 근데 섬기기는 어렵고 대신 군자는 섬기기는 쉬운데 기쁘게 하기는 어렵죠. 소인배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지금 한 거예요. 여기서.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우리는 이게 통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선생님 말처럼 될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뭐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한다. 그런데 옛날 분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제 말씀이 좀 다른가요? 아니요, 다 맞고 이거는 그 도노의 시대이거나 또 하여튼 과거의 시대에 보면 뭐 100번 다 맞지요. 근데 현대에서 적용해 볼 때에 이제 과연 이대로 적용해도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과거의 사상을 결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다음 문장을 또 보세요.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 또 계속 이 문장이에요. 안현이라는 사람은 공자님의 수제자입니다. 안현이 인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으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사역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다움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원래 극기공의 위인이 공자 말씀이 아니라 이건 고대 속담이에요.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하루라도 사욕을 이겨서 예로 돌아가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너한테 네가 어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다운 그 인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남한테 달려있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연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문장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핵심적인 건 요거거든요. 극기공리의 위인이에요. 요거 이 극기공리의 위인을 이게 이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극기공리의 위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위에도 계속 예가 나오잖아요. 사리사욕을 버리고 예로 돌아간다. 근데 예라고 하는 게 아까는 이제 적당이란 말을 썼는데 적당히 한다. 근데 적당히가 아니라 사회적 공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 예절을 지켜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하죠. 예절이라는 게 뭘까요? 예절을 지켜라. 우리가 이제 예절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예절을 지켜라. 근데 예절이 뭐예요? 여기도 이런 거죠. 예절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사람들 지켜야 되는 도리? 그렇죠. 도리죠. 근데 그 도리라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이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딴 데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요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요걸 보세요. 요거를 가지고 보세요. 텔레비전. 이거 좀 내가 여기 텔레비전을 보세요. 요거잖아요. 옛날에는 그 사회 우리가 이제 예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절이 뭘 예절이라 그래요? 예절이라는 게 결국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가이드라인이죠. 사람들 사이에 무언의 약속을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거. 이게 좀 이상하게 변했어. 이걸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잘 하고 계세요. 다시 박사님이 하고 싶은 그거를 네. 다시 한번 원래 분실을 잘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네. 서로 의견 저는 이제 생각하는 이제 게 틀려서 그러죠. 네, 이 문제가 이제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서양에서 말하는 가이드라인하고 동양에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이 다른 건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선생님 말씀 잘하셨어요. 전통 사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생각과 말과 행위를 그 조절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서로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 조금 전에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얘기한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런 게. 근데 가치관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소통이 이제 안 돼서 그런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절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도 보세요. 그 바로 위의 문장입니다. 요 문장이에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2단을 전공하면 해로울 뿐이다. 근데 2단이 뭐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2단을 뭘 2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이단 뭐 이런 그런 이단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이단. 모든 면에서 2단이 뭐예요? 그 당시에 어떤 큰 줄기와는 큰 줄기에서 벗어난 다른 돌이 그런 거겠죠. 이런 그 당시 노노 시대에. 아니 노노를 얘기하지 말고 오늘날에 우리의 괜찮아요. 없는 오늘날에 괜찮아요. 오늘날에 오늘날에는 상관없어요. 시대는 통시적인 거니까. 이단 이단은 나쁜 거니까. 근데 오늘날 같은 상대주의 사회에서는 네. 지금 같은 사회는 상대주의 사회잖아요. 2단이 존재한다고 믿는 놈이 2단이라고 해요. 지금 2단이 어디 있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너는 2단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불교를 보고 2단이라고 그러면 불교에서 기독교를 보고 2단이라고 안 하겠어요?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비난하면 나도 비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2단에 대해서 2단을 오로지 공부하면 해로울 뿐이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2단은 새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말을 어렵게 써놓고
원래 철학자도 쉬운 말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보니까 자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전통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예절도 있잖아요. 사회적 공인이 이런 말이 하는데 어떤 사회든 간에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가이드라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핵심어인데 뭐라고 딱 꼭 정해. 예, 꽉 지켜야 되는 핵심어인데 그 서양과 동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늘 이 교실에서 이제 논어라는 제재를 가지고 와서 이거 논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논어 얘기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게 논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논어의 문장을 갖고 그러니까 하는데 공자에서 아니, 논어에서 가져온 거죠. 아니 논어만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논어에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문장만 갖고 왔죠. 그럼 논어라고 봐야 되죠. 아니 그 논가 아니라 제가 제 주장을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제 주장을 인정을 안 아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빗대가지고 제 사상을 권위에 호소하는 논중을 하려는 거죠. 이 텍스트가 지금 논어에서 발췌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럼 논어라고 보셔야죠. 논어라고 하셔야지요. 아니 저는 논어를 강의할 생각이 없고요. 제 생각이 옳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을 얘기하면 네 얘기가 왜 옳아? 누가 네 생각이 옳은 거를 증명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공자님의 권위에 호소해서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도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 주장의 옳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는 갖고 온 수단,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럼 논어 아니라고. 아니 논어는 얘기 안 했는데요. 논어의 문장을 얘기했을 뿐이지 논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보면 그때 지금 읽는 텍스트가 네.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과거 거가 맞죠? 이 지금 저희 주신 텍스트가 현재 이게 지금 있는 텍스트 이 한자로 적힌 이 텍스트가 이 문장은 그러니까 여기 한자로 된 건 논어에서 갖고 온 건 맞는데요. 이걸 왜 논어를 했냐면은 이 문장을 통해서 옛날의 사고방식을 보자는 거고요. 옛날의 사고방식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제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상대방의 말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논어의 문장을 갖고 왔을 뿐이에요. 논어를 강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말은 옳아.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막 어렵게 막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을 편하게 생각을 얘기하는 편하게 거죠. 말씀하시고요. 저희한테 뭘 막 자꾸 물어보고 요구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직접 얘기하라고요? 네. 논어로 이렇게. 이거 수업 중인데 좀 이따가 하면 안 되나? 잠깐 죄송합니다. 써야 되는 거. 나중에 다시 할게 아빠가. 이게 외국에 있는 딸애가 저는 여기 자활이라고 해서요. 이거 논어에서 말하는 이제 오빠이거든요. 자활. 제가 논어를 고등학교 다닐 때 탐독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활 이렇게 첫 문장이 자활로 시작하니까 이건 분명히 논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했고. 맞아요, 논어에 있는 문장. 생각했고 논어의 시대는 이거는 정말 금과옥조죠. 금과옥조고 또 지금도 저는 유용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향교에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논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보다 더 많이 확산이 돼서 이 논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논어 공자의 말씀과 논어 강의를 듣고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너무나 혼란한 데다가 무례하고 비인간적이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패륜적이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 이태원에 죽은 그 사망을 가지고도 그렇게 이렇게 왜곡해서 하고 이런 것이 다 사실은 어떤 이런 과거 우리가
노노로부터 배운 전통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무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노노에 대한 이 선생님과 같은 강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가를 선생님에게 기대를 했다는 말씀이죠.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여기 몇 가지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3년을 그럼 적당이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얘는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맥락에서 그 다음 문장에서 선생님이 섬기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부터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번져 나갔는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어가 아니래도 선생님이 뭔가 우리 고전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뭔가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이 무질서하고 혼란한 사회에 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때는 시간을 들여서. 그런 건 없죠. 왜냐하면 사회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들이고 선생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뭔가를 얻고자 할 때는 있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야 되죠. 당연히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통적 세계관이라는 것도 반드시 옳은 게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옛날의 도덕은 옛날의 사회 환경에 맞았기 때문에 그런 도덕이 필요한 거고 오늘날은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환경에 따라서 도덕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저는 오늘날의 사회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의 도덕,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거를 알게 되면 오늘날의 사회적 환경을 안다면 오늘날에 필요한 도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통사회 바탕에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제하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그럼 옛날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이었을까?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페이지 위에서 여기도 이제 써놨잖아요. 그거 전통사회의 바탕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위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 사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가이드라인이 뭐냐?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관행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관행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관행이 오늘날의 말이에요.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성. 근데 이성인데 실생활에 사용되는 거니까 실용 이성에 의해서 자각된 합리성의 조리, 이걸 예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여기에 맞아야만 좋은 거예요. 맞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로 간주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시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위에 예가 서고 도덕이 서고 법이 서는 거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신의 도덕이라든가 신의 법 이거에 의해서 합리화되는 거고. 근데 우리 사회에는 신과 도덕이 신이 없잖아요. 우리 전통사회는 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도. 그래서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게 하는 것이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통사회는 이것에 의해서 지배된 사회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전통사회는 어떤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가이드라인이 정해 있어서 여기서는 이게 창의적 사고가 왜 우리 사회에서 창의적 사고가 나올 수 없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서도 부모가 계실 때에는 그 뜻을 보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행실을 살피고 3년 동안 부모의 도에서 고치지 않아 혈화할 수 있다. 이건 철저하게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거 다시 보실래요? 이거요. 화면에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아버지한테 돼 있죠. 네. 자식의 뜻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것에 하나에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 이게 이제 서양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요게 요 내용이 서양의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서양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근대 서양의 가이드라인은 인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 같은 거. 근데 우리의 가이드라인은 예에 있어요. 옳고 그름이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에게 있는데 동양 같은 경우는 예에 있었다는 거죠.